안녕하세요. 내면 돌아보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애니어그램이나 신과 나눈 이야기, 이런 깊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요, 당신의 내면을 함께 탐색하고 또 성장을 돕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아마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 K-팝 데몬헌터스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애니어그램 3번 본질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주인공 루미 이야기를 통해서요, 3번 본질에 겪는 어떤 아픔, 그리고 치유, 또 성장의 드라마를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에는 영화 K-팝 데몬헌터스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다. 스포일러. 네, 그래서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면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루미를 3번 본질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지만 그 루미의 이야기가 3번 본질이 가진 어떤 특유의 역동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특히 그들이 겪는 어려움,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좋은 어떤 창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수지 애니어그램에서 짚어주는 3번 본질의 기본적인 특징들, 이거 좀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신과 나는 이야기 관점이 이걸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속 루미의 구체적인 장면들 통해서 이 모든 걸 한번 생생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수지 애니어그램에서는 3번 본질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뭐랄까 일종의 DNA 같은 거요. 그게 뭘까요? 자료들 보면 존재 자체가 빛나고 눈에 띄고 세련되고 최고지향하고 또 유능하고 다재다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수지 애니어그램은 각 본질마다 고유한 초대, 이 초대가 있다고 보는데 3번 본질은 바로 희망의 초대를 받았다고 설명을 해요. 희망이요? 네,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깊은 어둠이나 아니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빛을 가져오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그 어두운 방을 밝히는 촛불처럼요. 존재 자체가 그런 힘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거죠. 와, 어려운 상황에 희망을 가져오는 역할이라 굉장히 의미가 깊네요. 그럼 만약에 이 초대에 충실하게 살면 어떤 선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미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나요? 그 미덕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네, 이 길을 갈 때 그들은 자신을 불태우면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 같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 존재 전체로 그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가장 진실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로서의 모습과 연결된다는 거죠. 꾸밈없이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상태,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초대를 잊고 살면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유혹에 좀 빠지기 쉬울까요? 효율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봐요. 효율성. 네, 근데 여기서 효율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을 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조급함 때문에. 마땅히 거쳐야 할 어떤 내면의 과정이나 성찰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결과물, 거기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더 빨리 성공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막 속도를 내는 거예요. 빨리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군요. 그렇게 막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에만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필연적으로 여러 빈틈, 그러니까 빈 구석들이 생기게 돼요. 네. 그리고 이 빈틈을 감추려고 겉모습을 더 화려하게,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려고 애쓰면서 안전을 추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서 자기를 계속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기만, 이게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신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핵심은 이런 거네요. 진짜 빛은 어떤 역경이나 도전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건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만 자기를 찾으려고 하면 속은 점점 비어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3번 본질은 그 어둠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초대에 응답할 때 가장 진실하고 가치 있는 자기다움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외부의 인정이라는 밝은 불빛,
그것이 바로 효율의 유혹인데 그 속에서만 자기를 찾으려고 하면 겉은 번지르르할지 몰라도 내면은 점점 공허해질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와, 수지 애니어그램 설명만 들어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신과 나눈 이야기 광점은 여기에 어떤 깊이를 더해주는 건가요? 특히 3번 본질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나 치유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과 나는 이야기, 특히 이원성 그리고 삼원성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서요. 3번 본질이 왜 그렇게 효율의 유혹에 약한지, 네. 그리고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희망의 초대와 진실함이라는 미덕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실질적인 길을 제시해 줍니다. 뭐랄까 수지 애니어그램이 현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면 신과 나는 이야기는 그 이면의 왜 그리고 어떻게를 더 깊이 탐색하게 도와주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삼원성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번 본질과 삼원성,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신과 나는 이야기 관점에서 보면 3번 본질이 그들이 삼원성을 다른 어떤 본질보다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좀 시사해요. 흰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흰빛이요? 네. 흔히 흰빛하면 그냥 순수하고 밝은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리적으로는 색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색깔의 총합이거든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3번 본질은 가슴형의 중심으로서 감정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흡수하고 또 표현하기 때문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눈부신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움, 이런 빛의 가능성,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깊은 수치심이나 결정 같은 어둠 또한 다른 이들보다 훨씬 강렬하게 내면에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 스펙트럼 전체를 온전히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신과 나는 이야기 한 구절처럼 완벽한 사랑이란 모든 감정의 합이다라는 말과도 통하는 것 같아요. 와, 내면에 본질적으로 빛과 어둠, 그 모든 스펙트럼을 다 강렬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은 주로 이원성의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세상은 종종 이원성,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의 논리로 돌아가죠. 조건부 사랑? 네, 네가 성공하면, 네가 멋져 보이면, 네가 유능하면 널 사랑하고 인정해. 근데 네가 실패하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약점을 드러내면 비난받거나 외면당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막 넘쳐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3번 본질이 내면에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삼원성적 특성, 그러니까 빛과 어둠 모두를 포함하는 온전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내면의 빛과 어둠을 모두 강렬하게 지닌 존재가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결점이나 약점까지 포함한 그 온전한 모습으로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깊은 불신을 내면화하게 돼요. 아, 사랑과 인정은 오직 성과와 성취, 완벽한 이미지를 통해서만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까 말한 효율의 유혹이 뿌리내리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겁니다. 네네.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스스로 믿지 못하니까 외부적인 성공과 인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이 가혹한 조건부 잣대를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혹독하게 들이댄다는 거죠. 아, 결국 세상의 그 조건적인 시선, 이원성에 맞춰서 사랑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덫에 걸리는 거군요. 본성은 훨씬 더 통합적이고 전체적인데도, 그러니까 삼원성인데도 말이죠. 그 결과는 좀 어떨까요? 극심한 에너지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진? 네, 끊임없이 이상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외부 기준에 맞춰서 가치를 증명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막 쏟아붓다 보면 결국에는 깊은 무기력함, 공허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애니어그램에서는 이걸 9번 본질의 낮은 상태, 그러니까 활력을 잃고 침잠하는 비통합 방향으로의 움직임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네. 그렇게 열정적이고 빛나던 3번 본질이 길을 잃고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듣기만 해도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신과 나눈 이야기, 삼원성 개념은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하나요? 치유는요, 바로 삼원성적인 사랑, 즉 존재 자체로서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 나 자신에게 먼저? 네, 나의 가치가 성공이나 실패,
같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존엄하고 가치 있다는 깊은 깨달음, 거기에 이르는 거죠. 네. 이것이 신과 나는 이야기 관점에서 말하는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 실패, 좋음, 나쁨 같은 대립, 이게 이원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성, 즉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 이게 삼원성인데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세상이 강요하는 그 이원성의 잣대, 조건부 사랑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삼원성,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과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본질이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정말 강력한 롤모델이 돼요. 롤모델이요? 네, 실패나 절망, 자신의 어두운 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저렇게 진정으로 빛날 수 있구나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와. 자신의 빛과 어둠을 끌어안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누구나 조건 없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면서 아까 수지 애니어그램에서 말한 희망의 초대를 실현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 깊은 삼원성적 사랑, 즉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중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이 개념들이 실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면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팝 데몬헌터스의 루미 이야기를 가져오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스포일러주의 당부드리면서 루미의 서사에서 어떤 역동성,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삼원성 개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인간 어머니와 악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죠. 네. 문자 그대로 겉보기에 완전히 상반되는 두 힘, 즉 인간성과 악마성을 한 몸에 지니고 태어난 존재예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3번 본질이 내면에 강렬한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설명과 정확히 맞닿아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내면 갈등과 고통을 겪잖아요. 특히 그 양어머니 셀린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더 두드러지고요. 맞아요. 루미가 막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제 전부를 사랑해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절교하는 장면들이 기억나거든요. 네, 그 셀린과의 관계는 이원성의 조건부 사랑이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셀린은 분명 루미를 사랑하긴 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루미 안에 악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나쁘거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을 숨기라고 압박하죠. 네. 오직 좋은 모습, 성공적인 K-팝 아이돌로서의 완벽한 모습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이게 루미가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거죠. 아, 이건 정말 3번 본질이 자신의 가치 없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에 완벽한 이미지를 갈망하고 결점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경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군요. K-팝 스타 루미는 완벽하게 관리되고 다듬어진 이미지의 정점에 서있으면서 동시에 어깨에 새겨진 악마 문양이라는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잖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악마 문양은 루미가 세상과 셀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가치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 숨겨야만 한다고 믿는 어둠의 물리적인 상징이에요. 네. 이원성이 요구하는 순수하고 완벽한 상태, 즉 조건에 맞는 모습만을 남기려는 아주 처절한 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죠.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통합, 즉 삼원성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루미가 셀린의 조언, 그러니까 거짓으로 문양을 덮고 계속 숨겨라, 이 제안을 거부하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계속 숨겨야만 유지될 수 있는 황금 혼문이라면 차라리 파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녀는 마침내 조건부 수용의 틀, 즉 이원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외부의 인정보다 자신의 진실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조력자 진우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루미가 스스로 막 존재 자체가 실수라고 여기면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진우가 건넨 한마디, 그게 기적을 일으키죠.
네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 그 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진우의 그 담담하고 꾸밈없는 말 한마디가 루미에게 처음으로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 즉 아무런 조건 없는 완전한 수용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성공했든 실패했든 강하든 약하든 인간이든 악마의 피가 섞였든 그 모든 걸 넘어선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인 거죠. 이것은 판단과 조건의 이원성을 단숨에 꿰뚫는 삼원성적 사랑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네. 이 한마디가 문자 그대로 그녀의 잃어버렸던 목소리, 즉 내면의 힘과 자기 가치감을 되찾게 하는 기폭제가 되는 거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3번 본질에게 건네지는 진정한 희망의 초대와 같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부정하고 지우려 했던 것을 오히려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군요. 이 변화가 영화 마지막에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상징되나요? 그 혼문의 색깔이 변하는 장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루미의 혼문이 순수한 황금색에서 다양한 빛거리 감도는 뭐랄까 옅은 무지개색을 띤 푸른색으로 변하죠. 네. 여기서 황금색은 이원성이 요구하는 단일하고 완벽한 기준, 즉 악마라는 어둠을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상징했어요. 반면에 무지개는 삼원성, 즉 모든 색깔을 포함하는 전체성, 그녀 존재의 모든 측면, 인간성과 악마성, 빛과 어둠을 통합하고 수용함을 아름답게 시각화한 거죠. 마치 흰빛이 사실은 모든 색의 총합인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적인 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온전하고 통합된 모습 그대로를 포용하면서 삼원성의 사랑 방식에 단단히 중심을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요. 예정된 히트곡 골든 대신에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을 부르는 무대. 이것도 엄청난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 장면이야말로 루미가 삼원성을 온전히 포용하고 3번 본질이 빠지기 쉬운 효율이나 기만의 패턴, 즉 인정받기 위해 진짜 자신을 숨기고 포장하는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는 궁극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녀는 완벽하게 계산된 K-팝 아이돌이라는 페르소나, 즉 세상이 요구하는 하얀 빛의 가면을 벗어던지죠. 그리고 자신의 결점으로 여겨졌던 문양을 당당히 드러내고요. 아, 그렇군요. 꾸며진 완벽함이 아니라 상처와 약점까지 포함한 진정성 있고 통합된 자신의 진실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힘과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3번 본질의 초대와 미덕, 희망과 진실함을 완벽하게 체현하는 순간이죠. 자신의 온전한 자아에 대한 깊은 삼원성적 사랑 안에 뿌리내린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루미의 여정은요, 흠없는 완벽한 이미지로 외부의 인정을 얻으려는 그런 힘겨운 싸움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빛과 어둠 모두를 끌어안는 진정한 자기 수용 속에서 비로소 진짜 힘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강력한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성공이나 가치라는 것이 결점을 완벽하게 숨기거나 제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약점이나 실패까지도 통합하고 끌어안을 때 발현된다는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신과 나는 이야기 관점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이나 어둠이 제거해야 할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더 깊은 무조건적인 사랑, 즉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창조해 나가는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래적인 가치, 신성함이라고도 하죠. 이걸 경험적으로 재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망각하는 상태에 놓인다고 해요. 당신의 삶에는 혹시 자신의 가치를 잠시 잊어버린 채 자신만의 고유한 다채로운 특성들, 어쩌면 스스로 결점이라고 여기는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끌어안기보다 세상이 제시하는 인정만을 쫓느라 힘겨워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어떤 어려움이나 약점을 극복하거나 숨겨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대신에요. 그것이 어쩌면 작은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어둠처럼 당신의 빛을 더욱 환하게 드러내고 당신의 숨겨진 잠재력과 온전함을 발견해서 더 깊은 진실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할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관점과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안에 당신만의 고유한 희망의 초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